2025년 4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앞선 방송에서 한덕수 후보를 보수 후보로 내세우려면 김문수, 홍준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단일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느낌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김문수를 이겼다라고 나왔는데 JTBC 여론조사에서도 국힘당 2차 경선 지지자 4명 중 누가 후보로 적합하냐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18, 홍준표, 김문수 17, 안철수 11로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1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JTBC 조사하고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한동훈 씨가 마지막 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 상승세라는 건데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면 마지막 경선에서 진짜 보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한덕수, 한동훈 매치가 벌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를 따르는 18명의 국회의원들하고 똘똘 뭉쳐다니면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종혁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편집부장 출신이 이제 상당히 싱크탱크라 그럴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오세훈 그다음에 유승민 불출마 선언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2차 경선에서 지면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경선에서 한동훈과 보수의 홍준표 또는 김문수가 붙는 것보다는 지금 김문수, 홍준표가 단일화를 해서 아예 압승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한동훈, 홍준표 오늘 그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끌어준 사람을 마구 비판하는 거는 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는 집권 2년 동안 큰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한동훈 씨를 지난 총선 한동훈 씨한테 맡겼다가 오히려 이제 총선에서 크게 패해버렸죠. 뭐 김경률, 함웅경 같은 좌파 인사들을 오히려 쓰려고 하다가 민주당적 색깔로 하다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위기를 계속하다가 개헌까지 했다가 이제 자멸로 가버렸는데 이렇게 윤 정권 붕괴, 저는 그때 이제 한동훈 씨를 당대표로 할 때, 야, 이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둘은 싸우게 되는데, 이러면 무너지는데, 그러는데,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한동훈 씨는 계엄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 어리숙해갖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계엄 철회 요청 투표를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그가 만약에 국힘당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못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힘당은 보수는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를 내세워도 좀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한동훈 서로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죠. 지난번 탄핵 초기에 한동훈, 한덕수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한한 콤비네이션 얘기 나왔지만은 한덕수 후보는 반탄의 입장에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 능력과 더불어. 근데 한동훈 씨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쭉 홍준표 후보랑 토론하는 거 보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가볍죠. 이 양반 아직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다음에 나와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국힘당에서 김문수나 홍준표를 이겨버리고 한다면은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거의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도
패배가 분명한 선거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어서 나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엄청난 공포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내란 특검법은 2번. 근데 이걸 다시 발의하고 추가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점점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하겠다는 특검법들은 대선 이후에 밀어붙인다는 건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유처럼 한동훈 씨는 이런 특검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을 대표로 내세우는 국힘당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난번 이화영 경기부지사 유죄를 때렸던 신진우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동안 추진했었죠. 그리고 이화영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을 했었습니다. 다 기각돼서 그렇지. 지금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있는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민주당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굉장히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지난번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나오기 직전에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넣었었죠. 지금 민주당은 무소불위입니다. 근데 그런 무소불위에 맞서려면 상당히 투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처럼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민주당 아이디어에 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국힘당에서 후보가 된다. 이러면 어렵죠.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김문수가 지금 2차 경선 하지 말고 빨리 단일화를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이겨버려라. 그리고 한독수와 최종 매치를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보수한테는 마지막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한동훈의 조직력으로 자꾸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제 보수는 희망이 없다.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와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독재를 했다고 하면서 4.19 때 하해를 하면서 자유당이 와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맞았을 때 박정희라고 하는 소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당을 만들어서 상당 기간 이끌었습니다만 그가 희해가 되면서 공화당도 사실상 와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JP가 이끌었지만 힘이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두환 보안사령관 소장이 등장해서 그가 민정당을 만들어서 상당 기간 보수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보수 역시 육공이 만들어지면서 와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수를 이었다고 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명을 바꿔서 여러 개 존재했지만 이거는 과거의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에 비하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수마저도 이 윤석열 정권 붕괴와 더불어 와해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훈구파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살인파들이 막 올라오면서 살인파에 의해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동인 서인 갈려 싸우는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선이 갔는데 그런 단계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좌파적인 보수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주변 사태의 위협이 너무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은 조선이 이제 살인파가 등장한 이후 탄력을 잃고 그 살인파마저도 나중에 세도 정치로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는데 글로 갈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국힘당에서 조직력으로 세를 불려가는 거를 상당히 위태롭게 보는데 김문수, 홍준표의 단일화 두 사람 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은 좀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